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지금 녹화 날짜 1월 1일 저녁이고요. 새해라고 바뀌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지난번 영상 이어서 오늘은 해외 뉴스하고 INX 뉴스 조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지난 한 해가 여러 투자 분야에서 괜찮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모두 좀 힘들었던 한 해가 됐을 것 같은데 올해는 목표하시는 바들 다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 또한 유튜브 찍는 게 크게 기대를 하거나 구독자 수를 어떻게 막 늘려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 아직 증권의 토큰 업계 자체가 많이 성장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시작을 천천히 했는데 예상보다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고 그렇게 뉴스를 기다려 주시는 분도 있고 응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올해도 꾸준히 한번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토론방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증권의 토큰 뉴스를 또 따와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런 뉴스 중에서 괜찮다 생각되는 거는 다음번 뉴스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할 거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 괜찮다 생각하는 그런 토큰이나 프로토콜이나 여러 가지 분야는 되게 다양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제가 2, 3분씩만 소개를 해드리면 아무도 안 보겠죠. 그래서 아주 짧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짧게 말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도 좀 흥미를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을 몇 개 넣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최초로 와인 기반 토큰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와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 곳이고요. 실제로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MAS, 그러니까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허가가 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는 데가 있다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STO에서 게임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피니티 플릿이라고 삼슨모라는 분이 계신데 INX를 좀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됐던 분이에요. 거기도 투자를 하셨던 분이고 고문으로도 잠깐 계셨었는데 어찌됐든 이 회사 자체에서 만든 게임인데 그분이 만든 회사가 STO를 했고요. 거기에 나오는 게임에서 쓰이는 토큰을 티커명을 INF라고 하고요. 암호화폐로 제작을 해서 여러 다른 게임에서도 법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건가 하고 제가 좀 들어가 봤거든요. 보시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삼슨모 요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삼슨모 요분이 저는 이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어쌔신 크리드 이런 거는 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죠. 이런 데서도 같이 작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네요. 요 분이 요 회사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게임 스튜디오거든요. 요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 인피니티 플릿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알아봤거든요. 요 게임을 갖다가 엑소디움 리미티드라는 데서 리퍼블리싱을 했다. 유니티로 그래픽 좋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도 요 티커명이 보이시죠? 이렇게 STO를 했다는 거죠. 발행했다는 거고 요거는 요 토큰을 이제 STO를 할 때 찰리리 요분도 참 관심 있게 봤는데 왜냐면 이게 찰리를 유치를 했다. 찰리리가 라이트 코인을 만든 분이거든요. 근데 찰리리가 INX에도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찰리리가 뭔가 삼슨모어랑 굉장히 좀 친하지 않나 생각돼서 한번 파봤습니다. 찰리리가 인피니티 플릿 여기 지금 뭐냐면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어디다가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이트인데 사토시 게임을 원래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여기 아까 전에 삼슨모가 만든 회사 인피니티 플릿 그리고 발키리는 잘 아시는 분들 알지만 트론, 저스틴 선, 아가리 선이라고 별명이 있죠. 하여튼 그 사람이 이거 투자된 금액의 거의 90%를 갖고 있다 했나?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요번 플레이어 네트워크 이거는 리플하고 좀 관련 많이 돼 있죠. 모노크롬 이것도 잘 보세요. 메탁 잘 보세요. 어떤 건지. 찰리리 라이트 코인 만들었고요. 포트폴리오 보면 아까 모노크롬, 메타, 발키리, 인베스트먼트, 인피니티 플릿, 플레이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볼까요? 아까 모노크롬 아까 보라고 하셨죠? 모노크롬 보면은 찰리리가 있고
삼순모가 있어요. 되게 친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같이 투자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메타굿, 찰리리가 들어가 있고요. 뭐 NFT까지 뭐 얘기를 하자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일단 요까지 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NFT인데 어쨌든 요런 NFT가 있다. 그 정도,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모노크롬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데냐, 그 비트코인 펀드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업체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두 분은 좀 친밀하게 투자 상황이 좀 비슷하다, 그런 특징이 좀 있고 게임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토큰 오퍼링을 한 게 지금 SEC에 등록 과정에 있다. 아직 완전하게 등록이 다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되면은 STOKR이라고 유럽의 증권형 토큰 거래소거든요. 이게 뭐 INX하고 협업을 하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회사에도 공개 오퍼링 라운드를 진행한다. 그 게임 토큰 이 티커명이 INF고요. 고문으로도 참가했고 올리고 싶다는 얘기도 커뮤니티에서 했었거든요. 삼순모가 INX 채팅방에 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요 토큰이 안 올라오냐? 리퀴드 네트워크, 요게 요 네트워크를 지원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은 이더리움만 하고 있다가 아발란체 정도 추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수 없다. 베타 상태이고요. 뭐 만들려면은 요 계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회사가 지금 STO를 했다라는 거. 파트너가 비트파이넥스, STOKR, 룩셈부르크라고 돼 있네요. 네, 유럽의 업체고, 기술적으로는 리퀴드 네트워크에서 된다. 그래서 아마 BTC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 비트파이넥스도 지금 증권형 토큰 쪽에서 리퀴드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걸 상장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게임에 대한 이런 게 실제로 있다는 걸, STO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뭐 이건 실제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게임 퀄리티가 어떤지 보려고 유튜브 한번 봤고요. 뭐 그래픽이 나쁘진 않죠. 이렇게 되나 보네. 전쟁씬 이런 것도 본 것 같은데 잘만 만들면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흥미로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STOKR 들어가시면 이제 리퀴드 네트워크 마크거든요.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투자를 한 것 같고, 최소 투자 100불. 그래픽이 뭐 되게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거래소에서 또 토큰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그걸 기반으로 또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당연히 뭐 채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참여 증명이라고 아까 잠깐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는 좀 지켜보고, 잘 만들어졌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EC에서 샘 뱅크먼 프라이드를 기소했다. 근데 뭐 이거 갖다 나와서 또 얘가 보석금 내고 나와가지고 반박했죠. 대단한 놈입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업스트림에서 이중목록에 대한 뭐 이걸 승인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MERJ 익스체인지라고 그 세이셸 제도에서 만든 거기에 만들어진 증권형 토큰 거래소인데, 여기에 NTRB라는 티커명으로 이제 증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뉴스고요. 요 회사는 의약품 관련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MERJ 홈페이지인데요. 들어가 보면은 지분, 부채, 파생 상품 뭐 등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의아스러운 게 이게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블록체인상에 있는 거긴 하지만 거래소로서의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SEC에 등록된 위스덤 트리라는 데서 그 금융기업이거든요. 여기서 디지털 펀드를 무려 9가지나 추가를 했다. 이런 겁니다. 당연히 미국 국채겠죠. 디지털 펀드를 뭐 이런 식으로 S&P까지 쭉 해서 만들었다. 그 위스덤 트리가 어떤 업체냐? 위스덤 트리는 79개 정도의 ETF 상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요게 토탈 에셋이 55빌리언.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6조, 7조 정도 되네요. 굉장히 큰 돈이 돌아가는 상품 회사다. 뭐 그 정도만. 이런 회사가 증권형 토큰에 관심이 많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파운드가 지금 공격을 좀 받고 있어요. 토큰 판매에 대한 취소 요청을 좀 한다는 건데, 증권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 건 사람들이 환불해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여기 이제 소송 한 사람들 원고 중에 한 3명은 80달러만 투자를 했는데도 그걸 달라고 소송을 했다는 거는 좀 이상하죠. 이 디파이 프로토콜의 초창기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하락을 너무 많이 하니까 증권이다, 내 돈 돌려줘,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타워 크레딧이랑 메이커다오, 다오메이커 뭐 이런 걸 헷갈릴 수 있는데, 메이커다오 아시죠? 아까 전에 컴파운드처럼 굉장히 초창기에 디파이 파이낸싱 쪽에서 디파이로 엄청나게 활약을 했던 업체입니다. 이렇게 세 업체가 손을 잡아가지고 2억 2천만 달러 정도의 실제 자산 자금을 조달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2,600억 정도를 조달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더 밑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이건 좀 재밌는 뉴스였어요. 유니코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니스왑의 그 유니가 아니고요. 요 유니코인의 사전 판매가 2억 5천만 달러 이정표에 도달했다. 이게 3천 몇백억 정도 되겠네요. 3천 몇백억을 모았다. 근데 이게 뭐지?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런 거를 얘기해주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을까. 이게 외국의 프로그램 중에 한 개인데, TV쇼에 유니콘 기업들을 찾아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니콘 헌터라고 있어요. 근데 이 유니콘 헌터가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강소기업 찾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벤처 기업을 찾는, 유니콘 기업을 찾는 거예요. 프로그램 취지가. 그래가지고 찾아서 실제로 지원을 하는 건데, 얘네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큐리티 토큰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TV쇼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일단은 가입을 한 다음에, 미국, 캐나다 사람들이 저희는 아니니까 실제로 가능한지는 한번 해봐야 알겠네요. 이게 제한사항이 좀 약하다라는 거. 그 말은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 유니코인의 어드바이저로 이제는 요분, 특히 요분인데 이슈가 될 만한 게 요분이죠. 스티브 워즈니악. 이거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건데, 요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애플 만든 사람이에요. 공동으로. 이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였습니다. 전 재무장관도 있고요. 유명하기도 하고 실력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시즌 1이 끝났더라고요. 작년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투자한 회사들의 목록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는 따로 백서를 한번 봤거든요. 웬만하면은 백서는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말이죠. 거기서 보면은 토크노믹스나 뭐 스테이킹 관련된 부분, 토큰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냐, 결국엔 이제 배당이 되는 형태고요. 증권형 토큰이 대부분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어느 정도 이게 락킹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보지 않겠습니다, 아직. 근데 뭐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이제 유니콘 기업들을 하나하나 보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조차도 조금 조작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프로그램 PD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인이 투자하는 게 제일 좋지만 흥미롭게 보고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유니콘 기업들이 엄청나게 넘어지지만 하나가 터졌을 때 엄청나게 수익을 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데서 뭐 안드레슨 호로이치 같은 회사들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프로젝트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죠. 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질문하시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바로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자리를 언제든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UBS도 엄청 큰 회사잖아요. 여기서 디지털 부채를 발행했다. 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스라는 디지털 거래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라갔다, 이 정도. 이런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컨퍼런스 인식, 세큐런시라고 증권형 토큰에 특화된 프로토콜 중에 하나거든요. 얘네가 특허를 받았다, 이런 거. 세큐런시가 일을 좀 하고 있었네 라는 그런 정도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윌섬3가 좀 뉴스가 많이 나오네요. 필라 회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프라임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아마도 퍼블릭은 아닐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는 거. DBS 은행이 그 JP모건이 블록체인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를 오닉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뭐 레포 거래를 수행하는 최초의 은행이 되었다. 그리고 이 JP모건도 참 가식적인 아수라 백작 같은 놈이죠. 그렇게 부정을 하더니 JPM 코인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어찌됐든 그렇다. 그 아폴로라는 핀테크 회사가 투자 수단을 출시했다. 피규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규어가 인형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한 번씩 시즌 1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그런 거래소입니다. 증권형 토큰 거래소랑 협력해가지고 올렸다.
라는 거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채권을 요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좀 하려고 디지털 증권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증권형 토큰 관련된 법규를 만들고 있잖아요. 전세적인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엘살바도르도 특히 각인이 많이 됐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이 대통령이 완전 비트코인 맹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슈가 많이 됐는데, 나이비 부켈레 대통령이 그래도 뭐 잘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험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입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갈리거든요. 벨기에에서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근데 뭐 미국 내에서는 CFTC 의장도 그렇고 뒤에 뉴스 나올 거예요. 걔네 애들이 다 뭐 증권이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좀 많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타로파이라는 데서 폴리메시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증권형 토큰 발행 및 관리 플랫폼인 거고요. 이게 폴리메스 아시죠? 기본적으로 증권형 토큰을 위해서 만들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뭐 레이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들은 좀 뒤에 가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제가 보다가 이게 테라체인? 이래서 뭐지? 이거 좀 약간 이미지 세탁하려고 바꿨나 했는데, 순수한 그냥 테라체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플랫폼 이름이 테라체인이라고 해서 안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타로파이로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타로파이 회사 자체는 좀 허접되긴 아니에요. 요 밑에 보시면 딜로이트의 수석 고문이었던 분. 근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JP모건의 부사장이라. 근데 글로벌 뱅킹 자산 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이 경험으로 JP모건 부사장을 했다? 마라톤 에셋 매니지먼트의 부사장이다. 엄청난 실력자거나 아니 뭔가 잘못 쓰였거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5명으로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 하는 조금의 걱정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얘네가 뭐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디그니티 골드는 좀 말도 많고 탈도 좀 많았던 회사인데, 법률 베테랑인 사람이 자문위원회에 합류했다. 법률적으로 지금 중요하죠. 왜냐면은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그런 게 좀 있어서 법률적인 부분을 빨리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INX가 보이저 디지털을 구매하려고 입찰을 했다. 물론 이게 바이낸스가 지금 승리를 한 상태인데, US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텔방에서는 소개를 드렸는데 1월 6일까지 제출해야 되거나 마무리 지어야 될 과제가 2개가 있어요. 거기에 한 개라도 실패를 하면은 입찰이 드랍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INX가 경쟁 손상에 또 서게 된다. 뭐 어쨌든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 6일이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락이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시죠? 자산 기준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요. 그래서 최대가 어느 정도냐? 19년 3분기 기준, 그러니까 20년도 막 이럴 때는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때 기준, 그러니까 코로나 생기기도 전 기준에 8,500조 원 정도를 주무르는 회사다. 엄청난 회사다. 2위는 뱅가드 그룹, 뭐 들어보셨는 아실 거고, 어쨌든 여기에 CEO가 레리 핑크라는 분이거든요. 레리 핑크 나오네요 여기. 레리 핑크가 한마디씩 하면 시장이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요분이 뭐라고 했느냐? 시장의 차세대, 세큐리티의 차세대는 이거의 토큰화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한 줄로 요약하면, 어차피 한 줄이네요. 증권형 토큰이 차세대 먹거리다. 이제는 대세는 증권형 토큰이다 이 말이죠. 센세이션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골드만삭스가 블록체인 채권으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채권을 전문으로 하는 데인 것 같아요. 인도 CBDC를 뭐 실험을 좀 해본 것 같고요. 돈이 많으니까 이게 또 빨리빨리 되네요. 유럽 투자은행이죠. EIB로 디지털 채권을 발행해서 플랫폼을 출시했다. 랜드쉐어라고 부동산 증권형 토큰 오퍼링이 이틀 만에 목표에 달성했다. 랜드쉐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한 번은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무슨 어떻게 하는 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야? 하는 정도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어떤 센트루이스 주의 어디 시에 뭐 이 집 하나를 갖다가 증권형 토큰화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걸 사면은 그만큼 애뉴얼 리턴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게 생겨요. 왜냐면은 렌트 비를 내잖아요. 일반 미국에서 사는 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주 단위나 뭐 이렇게 내시죠. 그러면 그거를 수익으로 돌려주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뭐 리얼티나 뭐 이런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처럼 부동산이 굉장히 큰 구찌의 증권의 토큰 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리고 CFTC 의장은 비트코인만 상품이고 이더리움은 증권이다라고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이 증권형 토큰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업체고요. 이게 어떤 회사냐? 마이클 로버블라츠라는 분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죠. 그분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거기가 섭씨가 망했잖아요. 작년에. 거기서 GK8이라는 거를 낙찰받았다. 그 GK8이 어떤 데냐? 여기 써있네요. 마이클 로버블라츠. GK8은 보안 관련된 회사거든요. 제가 알게 된 계기는 손님 중에 한 명이 INX가 있어요. 여기 회장인데 여기에 뛰어난 보안 표준을 사용한다. 보안 관련된서 좀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GKC를 만들었던 요 과학자분도 암호화 쪽에서 뛰어난 업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갤럭시 디지털이 인수를 했다. 그런 뉴스입니다. 저런 게 알짜배기죠. 누가 봐도 독일어죠. 독일에서 음악 관련된 거를 저작권 관리 협회에 대한 그 로열티 증권형 토큰을 발행했다. 우리나라도 뭐 뮤직하우나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증권입니다. 누가 봐도 증권이고. 증권형 토큰 업계로 아마 다 유입이 될 거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요 ADDX 또 나오죠. 자주 나오죠. 벤처의 부채를 토큰화해서 거래소에 상장한다. 그런가 보다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레리 핑크가 요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블랙락 CEO 레리 핑크의 의견입니다. 나오죠. DLT 기술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믿고 앞으로는 증권형 토큰이 대세다. 순간적인 정산. 중간남자 없으면 좀 이상하죠. 미들맨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뭐 부동산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없는 거예요. 주주에게 의결권이 양도된다. 신탁은행이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세대 증권화의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요 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INX가 잘 가고 있다. 거의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업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티카인데 BEX 모리셔스 블록 거래소 또 모리셔스 금융서비스위원회 FSC로부터 세계 최초의 증권형 토큰 거래소가 획득.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받았다는 거지 뭐 세계 최초의 거래소다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거든요. 2023년부터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그냥 딱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클 셀러 이분은 완전 비트 맥시 중에 맥시죠. 요분이 이더는 증권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골드만삭스, 산탄데르, UBS 이런 엄청난 데서 블록체인 레포 결제를 시도 중이다. 금융 쪽에서 확실히 빨리 움직이고 상품군들을 내고 실험을 또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미 상원 의원도 이더는 이제 증권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 블록스트림이 어디냐면 아담백이 CEO거든요. 아담백이 사이버펑크 중에 한 명이고요. 그분이 블록스트림을 갖고 있고 여기서 회사에 같이 일했던 분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게임 업체 만들었던 삼손모가 같이 일을 했었고요. BMN 요 가치가 진짜 비쌌는데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 확장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 회사에 그 토큰을 사면 STO를 했거든요. 그 토큰을 사면 그 지원받은 돈으로 채굴기를 돌려요. 그래가지고 이익금을 나눠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바네크라는 데를 경제 유튜버나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아실 건데 올해는 오프체인 자산에서 250억 달러가 토큰화 될 거다. 엄청난 예측을 했습니다. 25빌리언이 토큰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뭐 실제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급물살을 이미 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public.com이라는 데서 버킨백 아시죠? 뱅크시 그림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뭐 크립토펑크 그런 NFT 같은 거를 증권형 토큰으로 오퍼링이 돼서 토큰으로 일부 소유를 할 수 있다. 그런 거고 여기 그 홈페이지거든요. 제가 지금 들어와 봤는데 그 조던 원 이런 데나 뭐 뱅크시 그림이나 버킨백 그리고 무슨 NFT 크립토펑크 같은 게 될 수 있고 또 여기서는 뭐 ETF도 있고 크립토도 25개인가 갖고 있더라고요. 재밌는 시도를 하고 있는 업체인 것 같고 가입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민만 되는 것 같다. 좀 재밌어 보이는 회사였고요. 우리도 곧 그런 식의 접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청경자 화백, 배병우의 소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토큰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외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아이넥스 뉴스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플립이었습니다.